네, 모두 환영합니다. 마인크래프트용 타임리스 앤 클래식 제로 간스 모드 얻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타임리스 앤 클래식 제로 간스는 마인크래프트용 매우 정교한 무기 모드로 권총, 산탄총, 소총, 저격총 등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무기를 추가합니다. 이 모드는 Forge에서 작동하고 Cloth API로 설정 가능하며 플레이 언어에 따라 스페인어 등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드는 엔진처럼 작동해서 다른 버전도 추가할 수 있어요. 즉, 다른 제작자들이 이 모드를 기반으로 애드온을 만들 수 있고, 기본 모드 자체가 이미 다양한 무기를 포함하고 있지만 다른 제작자들이 자신만의 무기나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 모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Forge에서 TACZ, Timeless and Classic Zero를 찾는데 보시다시피 1670만 사용자가 있고 5일 전에 업데이트 되었으며 1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1년 만에 1600만 플레이어를 보유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파일로 가서 모드 로더, Forge로 이동하면 1.18.2, 19.2, 20.1 버전이 있습니다. 원하는 버전을 선택하고 이 세 버튼을 클릭한 다음 파일 받기를 누르세요. 이 파일은 어디에 저장할까요? 윈도우스 플라이, 앱 데이터, 로밍, .minecraft 그리고 mods 폴더에 저장하면 중요합니다. 설명을 보면 클러스 컨피그를 받아야 하고 오큘러스도 추천하는데 저는 받지 않았어요. 호환성이 필요 없어서 받지 않았지만 여러 모드를 함께 사용한다면 오큘러스와 플레이어 애니메이터를 받으세요. 여기서는 클러스 컨피그의 1.2.1 버전을 찾으면 됩니다. 클릭하면 다시 Forge 인터페이스로 돌아가고 플레이어 애니메이터도 같은 방식입니다. 이렇게 모드를 설치하고 문제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타임리스와 클래식 제로 건즈 테이블 제작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모드는 모든 콘텐츠를 마인크래프트 내 여러 테이블과 특수 작업 블록으로 정리해요. 알겠죠? 첫 번째는 건스미스인데 이 모드의 거의 모든 무기가 제작되는 메인 테이블이에요. 알겠죠? 이 레시피는 철 4개, 철 블록 하나, 그리고 나무로 만들어요. 이 테이블에서 내 모든 종류의 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여기 가격이 있고 제작 재료가 있으면 제작 버튼만 누르면 돼요. 정말 그게 다예요. 여기서 확대할 수 있고 정보를 확인하거나 클립보드에 복사할 수도 있어요. 위키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접속해 볼게요. 위키가 있다면 로딩이 오래 걸리네요. 알겠죠? 아직 활성화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네요. 네, 여기 튜토리얼이 많으니 따라가고 싶으면 참고할 수 있어요. 좀 더 기술적이긴 하지만 주로 개발자들을 위한 것 같네요. 그리고 부착 테이블도 있어요. 이건 유리, 레드스톤 횃불, 철 2개, 상자로 만들어요. 이걸로 조중형, 총구, 개머리판, 그립, 확장 탄창 등 타임리스와 클래식 제로건즈 무기용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어요. 탄약 조립 테이블도 있는데 이건 모든 종류의 탄약을 만드는 데 쓰이죠. 제작법을 보면 구리 2개, 철 하나, 철제 탄약 상자로 만드는데 방법은 이렇습니다. 또한 이 모드는 여러 종류의 표적도 추가해요. 인간 타겟을 찾고 있네요. 여기 있네요. 이런 표적처럼요. 여기 표적이 달린 마인카트도 있는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관역이 있는데 이 돌 조각상이 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저기 있네요. 알겠죠? 그래서 무기를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재장전은 R키로 하는데 컨트롤 설정을 확인해 볼게요. 제가 R키의 재장전을 설정했는데 많은 분들은 R키의 쉐이더 리로드도 설정되어 있을 거예요. 보통 그렇죠? 그래서 그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걸 추천해요. 안 그러면 게임을 못할 수도 있어요. 오큘러스 관련 설정이에요. 알겠죠? 한번 시도해 볼게요. 작동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보세요. 거리와 데미지가 표시되네요. 질문은 다시 일어나나요? 네, 자동으로요. 그래서 여러 개를 설치할 수 있어요. 이 기회에 설명란에 제 인공지능 강좌 링크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게 다예요. 알겠죠?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한 번만 언급할게요. 이제 이 타겟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볼게요. 저기 있네요. 데미지와 거리가 표시돼요. 알겠죠? 정말 느낌이 좋아요. 이 모드의 장점 중 하나는 현실감이 매우 과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본 바로는 이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예요. 조준도 정말 잘 됩니다. 느낌이 정말 좋아요. 제가 최고는 아니지만 느낌이 정말 좋네요. 아주 좋아요. 타임리스와 클래식 제로건즈의 권총은 고국형 기본 모델부터 일반 기본 모델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알겠죠? 이런 것들 다 있어요. 포인트 50 Z 타입 같은 것도요. 이게 아직도 최고인지는 모르겠네요. 아닌 것 같고 골든 디글 이건 최고일지도 모르겠네요. 제작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CZ15 17 디글 전설적인 P350도 있고
M-1 같은 더 단순한 모델들도 있어요. 다 잘 작동해요. 알겠죠? 보통 45CP 탄약 2.50A를 사용하는데 무기마다 다르니 확인해보세요. 이건 예를 들어 11의 데미지를 줘요. 방금 11 데미지를 줬는데 내가 맞춘 위치 때문인지 중심부를 맞추면 7 데미지, 거리에 따라 더 적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네요. 여기 맞추면 7 데미지, 저기 맞추면 21 데미지. 이론적으로는 내가 한 것처럼 맞추면 21 데미지를 줄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이것이 최고 중 하나죠. 몇 개를 제거하면 나쁘지 않죠? 하지만 주목할 점은 글록 17은 9mm를 사용하고 17발에서 18발까지 장전 가능합니다. P7호는 16발로 자동 발사가 가능하고 P322, P93R은 연사 모드가 있어요. 각 권총의 스탯은 여기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본 데미지 등이요. 무기 사용법은 간단해요. 아래로 재장전, 오른쪽 클릭으로 조준, 왼쪽 클릭으로 발사합니다. 발사할 때 조준점이 넓어지고 헤드샷이 가능해요. 그걸 알 수 있는 건 워든을 소환해 볼게요. 보시다시피 머리를 맞추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데 크리티컬이기 때문이죠. 연사 모드 무기를 사용할 때는 G납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권총들은 부착 테이블을 통해 확장 탄창, 총구, 조중형, 경우에 따라 레이저 같은 다양한 액세서리를 장착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꽤 흥미로울 수 있으니까요. 액세서리를 보려면 보시다시피 Z키를 누르면 어떤 부착물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도표도 볼 수 있고 발사 모드도 바꿀 수 있어요. 이 경우엔 단발셈이인데 다른 모드는 없을 것 같네요. 어쨌든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좋아요. 어떻게 산탄총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타임리스 앤 클래식 제로건즈의 산탄총은 보통 12게이지 탄환을 사용하며 근접 전투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송합니다. DB2 듀린, M870, A1D 샷건, M1014 배틀 샷건, DB4 URS 어서스, 파스 1, 2 등 여러 산탄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예를 들어 짧은 산탄총은 모든 탄환이 명중하면 약 24의 데미지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산탄총은 약 25의 데미지를 줍니다. 산탄총은 장거리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지만 일렬로 정렬된 여러 목표물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면에서는 관통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죠. 보시다시피 이것은 방금 탄환당 24의 데미지를 입혔죠. 알겠죠? 그러니까 총 48의 데미지를 준 셈이죠. 그리고 액세서리 측면에서는 일부 산탄총은 개머리판, 탄약 개조를 지원합니다. 소위탄도 있는데 이것들은 생명력을 많이 깎아요. 모든 걸 말해야죠. 가격도 좀 살펴봅시다. 결국 훨씬 더 비싸거든요. 기본 모델인 더블 산탄총은 좋지만 이동 속도를 3.1% 감소시키는 대신 헤드샷 데미지를 125% 증가시켜줍니다. 이것들은 싸지만 조금 내려가면 다이아몬드 2개와 철 110개가 필요해요. 알겠죠? 이동 속도를 7% 감소시키고 방어구 관통력은 25%예요. 알겠죠? 바로 이것입니다. 네, 이건 좀 과하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데미지를 줄까요? 여기 보세요. 60입니다. 그리고 워든을 녹여버리는 총알도 있는데 심지어 거의 재장전 없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좋아요. 타임리스 앤 클래식 영건즈의 SMG도 있고 기본적으로 기관 단총들이죠. 우지 같은 다양한 예가 있는데 가운 밀리미터를 사용해요. 일반적으로 가운 밀리미터를 사용하죠. 알겠죠? 그리고 총알이 20발 있어요. HK MP5도 있어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총알이 빨리 소모되죠. HK MP5A4, UMP45, P90도 있어요. 여기 경비원이 있네요. 맞아요. 그리고 P90도요. 알겠죠? 이 무기들은 당연히 모두 SMG예요. 성능 순으로 정렬했어요. 알겠죠? 그리고 우지는 확장 탄창으로 성능이 좋아지는 등 여러 팁이 있어요. 기본적인 거죠. UMP45는 탄당 약 7의 데미지와 45구경 탄약 자동 발사 모드를 갖추고 있어요. 여기서 보듯이 발사 모드를 점사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점사는 3발씩 발사하는 거예요. 사격 모드를 자동으로 바꿨는데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됐네요. 싱글 모드도 있는 줄 알았어요. 여기선 사격 유형을 바꿀 수 있는 옵션이 많고 보시다시피 통계도 바뀌죠. 알겠죠?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해야 해요. 가격을 좀 볼게요. 알겠죠? 여기 SMG에서 우지는 사름 2개로 싸네요. 벡터 SMG는 다이아몬드 10개 좀 비싸네요. HK는 평범하고 UMP도 보통이고 P90은 2개예요. 즉 가장 비싼 건 벡터예요. 벡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잠깐 대단하네.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건 총알을 쏟아내는 무기예요. 확장 탄창이나 데미지 증가 모드를 달면 정말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모든 소총은 허리에서 사격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꼭 조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정확대도 차이가 있어요. 알겠죠? 일반 사격할 때와 조준할 때가 다르죠. 이렇게 차이가 크네요. 보이죠? 그런 거예요. 좋아, 소총 사용법. 이런 종류의 무기가 가장 많다고 생각해요. 서로 다른 종류를 13개까지 세워봤어. 사실 모드 제작자가 너무 열심히 만들었는데 다 쓸 일은 없을 거예요. 전부 다요. 그래서 M4A1, FNFR, 전형적인 SKS, 타입 811, M16A4, G36K, M16A1, MK24, AKM, SPR25, HK23, AUG, QBZ 191, QBZ95, HK416, SKRH, SKR1이 있어요. 대부분 5.664소, 308, 7.6239 탄약을 사용해요. 그 정도면 거의 다 커버됩니다. 몇 가지 예외도 있겠지만 지금은 더 보이지 않네요. 이건 5.8이고 그게 다예요. 그리고 AKM은 7.662가 39, 알겠죠? 물론 여기엔 모든 종류가 다 있어요. 예를 들어 A는 거의 저격총 같은데,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좋은 조준형을 장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좋은 조준형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볼게요. 좋아, 이건 좋은 조준형이 아니야. 진짜 좋은 조준형을 써보자. 이게 바로 그래, SKS는 이런 조준형을 달기 좋은 무기야. 알겠지? 거의 저격총에 가깝거든. 그리고 여러 종류의 소총도 있는데 많은 것들이 자동 모드를 가지고 있어. 여기 반자동과 자동, 알겠지? 반자동은 기본적으로, 잠깐 재장전할게. 반자동은 기본적으로 한 발씩 쏘는 거야. 알겠지? 한 발씩 쏘면서 조준하는 거지. 그리고 자동은 모든 총알이 연속으로 나가는 거야. 알겠지? 내가 클릭을 계속 누르면 모든 총알이 나가. 제작 시스템도 좀 살펴보자. 참고할 수 있게. 여기 보면 M4A는 철과 금만 필요한데 철이 63개로 적지 않아. SKS는 가능성에 비해 꽤 저렴한 편이야. M39A1도 사실 꽤 싸. 그렇지?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선 아무도 불평 못해. 그 다음에는 M으로 시작하는 다이아몬드 4개가 있는 MK24. 이건 다른 차원이네요. 이것도 저격총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또 다른 소총 이제 사수 자리에 왔는데 이건 아직 보여드린 적 없죠. HK AUG 돌격 소총 롱보우, 알겠죠? 그리고 그렇게 비싸지도 않네요. 그렇죠?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저격수 전용 섹션이 있으니 저격총이 필요하면 여기로 오면 돼요. 하지만 SSKR가 좋은 대체품이 될 수 있어요. 이건 다이아몬드 하나 가치니까 가장 싼 건 이거지만 쓰레기일 거고, 그 다음으로 싼 건 다이아몬드 하나인데 더 안 좋아 보여요. 대신 철 40개로 이미 가지고 있는 SKS를 쓰는 게 아주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모르겠네요. 각자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근데 다이아 10개와 철 200개로 시작하는 건 많은 소총이 조중형, 탄창, 무거운 개머리판, 총구 브레이크, 드럼 탄창 등을 장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알겠죠? 즉 이건 모드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요소들이니 참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기본 특성들은 상당히 많이 수정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수정어와 기타 요소들로 꽤 많이요. 또한 수정어는 한 무기에 장착하고 나서 다른 무기에 못 쓰는 게 아니니 참고하세요. 한번 제작하면 영원히 사용할 수 있어서 가치가 있습니다. 좋아, 중화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자. 그리고 사실 2개뿐이야. 여기 있는 건 RPG, 알겠지? 스타미딩 유탄 발사기가 있어. 적어도 여기 그렇게 적혀 있었어. 알겠지? 만약 기관총도 중화기로 분류하고 싶다면 그것도 포함할 수 있어. 알겠지? 사실 그렇게 할 거야. 안 그러면? 그럼 여기 M24Q가 있는데 아주 전형적인 모델이지. RPK도 있어. 보다시피 재장전 시간이 꽤 길고 이동 속도도 많이 줄어들어. 이건 12%, 저건 7.5%, 알겠지? 이건 8.2%라고 적혀있는 FN 에볼리스야. ML3C4 미니건도 있어. 알겠지? 이건 그냥 뜨거워지는 전형적인 거야. 올레. 참고로 말하자면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 아, 알겠어. 조준하면 맞출 확률이 높아져. 그리고 뜨거워지고 즐기면 돼. 좋아, RPG도 한번 해보자. 많은 분들이 폭발 장면이 어떤지 보고 싶어 할 거야. 발사해봤는데 별거 막 없네. 소스를 많이 넣었나? 그렇지? 발사체는 쏘면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다지 큰 폭발도 없고 체력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네. 2발 쐈는데 맞았어. 체력이 거의 100 정도 남았어. 자, 페포스 발사기 볼까? 탄약이 하나밖에 없고 폭발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네. 응? 왜 더 강력한 걸, 더 대단한 걸 기대했는지 모르겠어. RPG는 꽤 강력해. 폭발하고 구조물 게임할 때는 정말 멋질 거야. 하지만 데미지 측면에서는 이걸 쓰면 봐봐봐. 다 쓰러지잖아. 당연하지? 그리고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아래 여기 작은 디테일이 있어. 누군가 죽일 때 워든이 날 죽였나 확인해볼게. 좋아, 이건 농담이지.
자, 죽였더니 영열리라고 표시되네. 진짜 멋진데. 그렇지? 그래. 자, 어떤 종류의 탄약을 사용하는지도 좀 살펴보자. 308 윈체스터와 716기기 39, 506 곱하기 45. 그리고 RPG와 수류탄만 있으면 돼. 알겠지? 제작 비용도 살펴보겠습니다. RPG가 매우 저렴하고 수류탄 발사기도 비슷한 가격이라 좋네요. 그렇죠. 사실 RPG가 수류탄 발사기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래도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기관총들이 있는데 이건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철 110개, 다이아몬드 2개, 아니 다이아몬드 4개. RPK는 그렇게 좋진 않아서 더 저렴하게 해줬네요. 에볼빌의 기관총은 훨씬 더 비싸고 미니건은 당연히 엄청 비싸서 네더라이트 10개가 필요해요. 이걸로 좀비 때가 오면 쏴대기만 하면 돼요. 과열은 무한정 지속되거나 가지고 있어야 과열을 멈추려면 손에 들고 있어야 하는군요. 그건 아닌데 왜 그렇게 설계했는지 이해는 하지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하지만 미니건이면 누가 나한테 이길 수 있겠어? 이해하겠어? 좀비 때가 몰려와도 절대 질 일이 없을 거예요. 항상 뭐 늘 그렇듯이. 맞죠? 총알만 있으면 되니까.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좋아, 저격수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자. 여러 모델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선 모든 종류의 탄환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정말 다양한 탄환이 있어. AWM이 있지? 알겠지? M95, MR07, 스프링필드, 그리고 M700이 있어. 모두 조준경이 포함되어 있지만 물론 이해하겠지만 더 좋은 조준경을 장착할 수 있어. 맞아. 그리고 특별한 특성으로는 AWM과 M95의 탄환은 최대 3개체를 관통할 수 있어. M95는 갑옷과 방패를 무시하고 몸에 70, 머리에 140의 데미지를 줘. 일부 소총은 관통력이 더 강한 풀메탈 재킷도 사용 가능하고 모든 저격총은 5배나 10배 확대 고배율 조중형을 장착할 수 있어. 이것도 중요해. 가격도 좀 살펴보자. 여기서는 좀 놀랄 수도 있어. 여기로 가보면 스나이퍼 AWM 이미 다이아몬드 10개고 가장 싼 건 스프링필드인데 정말 엄청 저렴해요. 시작하기에 아주 좋죠. 이걸로 이런 괴물들 중 하나를 한 방에 죽일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요. 솔직히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좀비 같은 게 나타나면 얼마나 데미지를 주는지 알고 싶어요. 물론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데미지가 얼마지? 데미지 35, 그러니까 꽤 괜찮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 엄청 싸거든요. 비싼 건 탄약일 텐데 여기 스나이퍼는 철 10개와 3개 갇히고 45, 70 탄약을 사용해요. 무기가 이걸 사용하는 걸 처음 봤어요. 이 탄약은 구리 30개, 화약 70개, 청금석 5개가 필요해요. 사실 각 총알이 그리 싸진 않아요. 쓸모없는 자원들을 활용하긴 하지만 뭐 그렇네요. 그 다음 M95가 있는데 다이아몬드 15개, 네더라이트 3개, 철 300개, 금 60개가 필요해요. 스나이퍼가 있죠? 알겠죠? M95보다 약간 비싸지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스나이퍼 라이플이 있는데 이건 일반 소총이에요. 알겠죠? 가장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좋은 편이죠. 데미지가 얼마나 되는지 보고 싶네요. 데미지가 24네요. 생명력을 덜 깎지만 총알이 3발 있어요. 알죠? 아니 5발이네요. 여기선 1발뿐이고 실패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액세서리를 달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많진 않지만요. 스나이퍼는 액세서리를 많이 다는 무기가 아니에요. 결국 조중형, 안정기나 확장 탄창 정도죠. 알겠죠? 더 많은 탄약을 위해서 그 정도예요. 좋아요. 타임리스와 클래식 제로건즈 액세서리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타임리스와 클래식 제로건즈에서는 마인크래프트용 심층 액세서리 시스템이 있는데 주로 부착 테이블에서 관리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테이블이에요. 제작법과 기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액세서리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알겠죠? 예를 들어 레드닷, 홀로그램, ACOG 같은 조중형이 있습니다. 4배율, 5배율, 10배율 조중형도 있어요. 정말 다양한 조중형이 있어요. 페이지가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각기 다른 조중형과 제작법들이 있죠. 자수정, 보통 이런 추가 아이템들은 비싸지 않아요. 실제로 여기서는 다이아몬드 하나 이상 드는 것이 없네요. 네더라이트 하나 정도 드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아니요, 다 철가치밖에 안 해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 이것도 있는데 이게 바로 소음기, 보상기, 머즐 브레이크, 특수 노즐이에요. 수직 반동을 줄이고 조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것들이죠. 그리고 개머리판도 있어요. 기본형, 전술형, 무거운 타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반동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립이 있는데 손잡이 역할을 하며 역시 반동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반동을 줄이는데 사용되고 그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확장 탄창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더 비싼 것들이 나옵니다.
다이아몬드 5개 같은 것들이 보이네요. 네더라이트 산탄총 슬러그도 있어요. 이제 좀 더 특이한 제작법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긴 탄창, 드럼 탄창, SMG용, 소총용, 기관총용 탄창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저가 있는데 이건 추가 기능으로 일부 무기에 장착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레이저예요. 알겠죠? 총의 레이저로 조준해서 총알이 이론적으로 어디로 갈지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이런 종류의 탄약은 어떻게 장착하나요? 기본적으로 무기를 들고 Z키를 누르면 여기에 예를 들어 레이저를 장착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다 만들어 볼게요. 머즈를 제작합니다. A 제작. 주는 건가요? 안 주는 건가요? 네, 주네요. 레이저를 제작합니다. 아, 조중형도 있었죠? 조중형도 2개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탄창도 필요하다고 했죠? 이 무기에 어떤 탄창이 필요한지 봐야겠네요. 경량 탄약이네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제작. 자, Z를 누르면 여기 경량 탄약이 있네요. 시각적으로 보이나요? 네, 실제로 보이네요. 조중형을 장착해 봅시다. 제가 선택한 건 장착할 수 있네요. 머머즐. 스코프를 장착해도 조중형은 안 되네요. 좋아요. 한번 봅시다. 네, 이미 몇 개 골랐네요. 스코프 덕분에 이것이나 저것을 장착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둘 다 같은 기능을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레이저가 있는데 이 2가지가 있고 이제 우리 무기가 좀 더 세팅됐네요. 기본적으로 Z키를 누르면 됩니다. 아니면 설정으로 가서 컨트롤을 찾거나 텍엑스 모드 내에서 설정을 찾으세요. 보시다시피 발사 모드도 바꿀 수 있는데 지금은 반자동만 있지만 가능하다면 전환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스탯을 볼 수 있어요. 너무 많은 것 같다고 할 수도 있지만 보세요. 숨길 수도 있네요. 무기를 회전할 수 없는데 그게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무기를 회전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그리고 그 외에는 별로 없네요. 이것으로 모드 전체를 다 설명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설명란에 제 인공지능 강좌 링크가 있어요. 점점 더 중요해지는 주제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더 말할 것은 없네요. 이 영상이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콘텐츠 만들기는 즐거운 일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 그렇죠. 타임레스와 클래식 지로건스로 마인크래프트에서 탄약을 어떻게 얻나요? 기본적으로 각 무기는 특정 탄약을 사용하는데 커서를 올리면 어떤 탄약이 필요한지 볼 수 있어요. 여기 TX의 탄약 조립 테이블이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탄약을 만들 도구예요. 우클릭하면 보시다시피 모든 탄약 종류를 볼 수 있고 커서를 올리면 이건 5.7x 28mm가 필요하다고 나와요. 탄약의 기본 재료는 구리, 화약, 청금석, 그리고 철이에요. 알겠죠? 또한 이 모드는 탄약 상자를 추가해서 한 슬롯에 많은 양의 탄약을 보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철제, 금, 다이아몬드, 탄약 상자가 있고 장작 모드용은 아마 무제한일 거예요. 각 박스는 한 종류의 탄약만 수용합니다. 이것은 꽤 중요한 점입니다. 철, 금, 다이아몬드로 제작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네요. 배치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탄약을 보관하면 끝입니다. 기본적으로 탄약을 가져와 빈 슬롯에 우클릭하면 상자가 탄약을 인벤토리로 돌려줍니다. 알겠죠? 지금 탄약을 가져가면 좋아요. 이걸 집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우클릭 또는 우클릭으로 반환. 알겠죠? 탄약 종류에 따라 용량이 다르지만 최대 180발의 산탄총 탄환이나 300발의 9mm 탄환을 담을 수 있어요. 이는 탄약 휴대를 훨씬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무기와 많은 탄약을 가지고 다닐 때 보관하기 좋죠? 그렇지 않